한국어를 잘하는 방법. 이번 시간은 완곡한 표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곡어라고 하는데요. 이 완곡어는 사전을 검색하면 말하는 투각, 말하는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듣는 사람의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모나지 않고 부드러운 말. 다시 얘기하면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하는 말이에요. 이 완곡어는 한국어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표현 중에 하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완곡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급한 일이 생겨서 내일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초급에서 배운 약속을 거절하는 문법이 있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완곡한 표현을 배운 적이 있어요. 다른 약속이 생겨서 내일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내일 약속을 취소해야 할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면 한국 사람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하지만 초록색으로 쓴 이 부분은 정말 사실일 수도 있어요. 사실을 이야기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분명히 나는 거짓말이 아니라 너에게 사실을 얘기하지만 그래서 급한 일이 생겼어를 습관처럼 사용합니다.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급한 일이 아니더라도 약속을 취소할 때 급한 일이 생겨서 이 표현을 사용해요. 이게 완곡 표현이라는 겁니다. 보통 한국어에서는 죽음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직접 사용하면 예의가 없다, 상대방을 아주 기분 나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의미의 단어는 완곡어를 많이 사용해요. 돌아가시다, 영면하다, 귀천하다, 소천하다, 숨을 거두다. 그 밖에 아주 많은 단어들, 표현들이 있어요. 죽다라는 단어를 그 사람에게 혹은 관계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직접 사용하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단어도 완곡어가 한국어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똥 있지요? 이 단어도 직접 언급하면 아주 기분 나쁘게 생각해요. 대변을 보다, 급한 일을 보다, 볼일을 보다, 나 볼일 좀 보고 올게. 이런 식의 볼일, 급한 일,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은 김홍석 선생님이 2008년 논문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요. 죽음, 성관계, 신체 부위, 병은 아프다, 병에 걸렸어요, 이런 의미예요. 병 등은 한국어에서 직접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안 되고 완곡한 표현, 완곡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를 해야 기분을 나쁘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논문에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표현들은 적어도 이런 표현들은 다른 표현, 다른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 기분이 나쁘지 않는 단어와 표현을 잘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완곡한 표현이라는 게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지 않게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 조심히 이야기를 하는 표현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조심히 하는 것 같은 노력을 하면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람이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는구나.
내가 기분 나쁘지 않게 조심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요. 대변 좀 보고 올게. 소변 좀 보고 올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나 손 좀 씻고 올게. 이렇게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완곡한 표현일 수 있고요. 또 잠시만 거울 좀 보고 올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완곡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용해요? 라는 질문보다는 직접 여러분들이 하려는 말을 피하고 상황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생각해 보셔야 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저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기분이 상하지 않는 표현을 많이 찾는 연습을 하시는 게 완곡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말을 길게 해서 나 조심하고 있어요 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어요. 보통 완곡한 표현은 이렇게 부탁할 때 많이 사용해요.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표현보다는 정말 미안한데 바쁘지 않으면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이 표현이 더 완곡하겠지요? 그런데 내가 어제 늦게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숙제를 할 시간이 부족했어. 어려운 부탁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시간이 괜찮으면 혹시 내 숙제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말을 길게 해서 내가 조심히 문장을 만든다면 더 아주 완곡한 표현이고 듣는 사람이 기분이 나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또 다음 거절할 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완곡한 표현은 크게 부탁과 거절입니다. 숙제 좀 도와줄 수 있어? 아니,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상대방, 나에게 부탁을 한 사람이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도 정말 도와주고 싶은데 지금은 시간이 없어서 도와줄 수 없어. 완곡한 표현이 되겠지요? 그런데 정말 미안해. 사과를 한번 하고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도와주고는 싶은데 지금 나도 다른 숙제 때문에 거짓말을 한번 하는 거예요. 도와줄 수가 없을 것 같아. 거짓말이어도 상대방에게 기분이 나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걸 완곡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길게 표현을 하면 완곡의 의미가 더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을 할 때는 을 것 같아. 도와줄래?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 시간 있어? 시간이 없을 것 같아. 이 을 것 같아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완곡한 표현의 하나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정리를 하면 한국어에서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표현은 아주 중요하다. 완곡어, 완곡 표현 아주 중요하다. 완곡한 표현은 상대방을 위한 표현이다. 부탁을 할 때나 거절을 할 때 꼭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할 표현을 몇 가지 만들어 보세요. 정말 효과적으로 한국 사람과 이야기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